안녕하세요. 여선장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관련된 주식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플랜이라고 시총이 좀 작습니다. 415억 정도 되는데 특이한 뉴스가 하나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한 70% 정도 날아오고 한국 자체에서 한 30%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화력발전소, 석탄 화력발전소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당진의 10기, 태안, 당진, 충청도 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한 20기 정도. 그리고 하동에 8개, 삼천포 6개. 이타주로 호남에 2기, 여수 2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이게 가운데 사진이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안 올 때 충청도 부근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죠. 이게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관련된 뉴스가 있는데 하나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중국에서 오는 바람이 멎었을 때 화력발전소 주변에 미세먼지가 이제 많아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얀 가루들이 나오죠. 이게 이제 백연이라고 그러는데 원료는 석탄으로 사용하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하동 이게 당진, 동해, 하동 이렇게 되어 있죠. 화력발전소 주변에 미세먼지가 많은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30%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석탄발전소 이쪽이 많이 나오죠. 사실은 이 그러니까 중국 동부 해안에서 굉장히 이게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게 공장도 많고 이게 실제로 바람이 불 때 미세먼지가 많았을 때 위성 사진인데 뭐 한국과 중국이 거의 뭐 헬조선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여기 기사를 보면 석탄 발전소가 동해안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한 2,900개 정도. 한국은 78기 정도인데 중국은 2,900개. 거기다가 쓰레기 소각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27곳을 더 짓고 거기다 여기 동부 해안 쪽에 이제 공업지대고 전기 수요가 많죠. 전기차 환경 문제도 있고. 그래서 베이징 쪽에 있던 공장들을 거의 산둥방도나 해안가로 옮기고 있다 그럽니다, 지금. 거기다가 또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도 굉장히 많이 짓고, 바람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고, 해류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죠, 서해 쪽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건강도 그렇지만 안전이란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중국에 뭐 이렇게 힘있게 주장할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국내에서 실제로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미세먼지를 30%라도 줄여야 되는데, 이게 누리 플랜에서 이번에 백연 제거 기술이라고 한 7년 정도 R&D를 해서 개발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화학 공장이나 제철소에 나오는 하얀 연기, 이 안에 있는 중금속들을 포집하려고 만들었는데 2015년도 정도에 미세먼지 문제가 있어서 R&D를 더해서 초미세먼지까지 그렇게 잡아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죠.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이나 염색공장, 발전소, 화학공장 이렇게 도시에 이제 대형 빌딩에 나오는 LNG 난방 이런 쪽 하얀 연기들 다 포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문기사에 보면은 이게 이제 백연, 악취, 민원이 다 사라졌다. 유지 비용도 감소되었다. 이게 이제 한국 호세코라는 회사의 공장에 지었다고 합니다. 백연 제거 장치를. 그리고 이게 이제 유지 비용이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죠. 그 전에 또 어떤 장치가 있었는데 스크러버라고 그러네요. 스크러버로 이런 백연을 제거를 했는데 그것보다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리고 이게 2.5 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먼지까지 잡아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7년 걸렸는데 거기다가
초미세먼지 기술까지 같이 넣어서 이번에 기술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기사이긴 한데 2030년도에 누리플랜이 매출 시총 1조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하지 않았나 싶고, 이 기술 자체가 정부에서 상을 받았죠. 국민총리상 백연 제거 기술로.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이게 비상이 걸렸는데 정부에서도 내년 총선이고 대선도 있고 한데 여당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원전, 탈원전 정책이었는데 탈원전을 없애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석탄 발전의 단점을 해결하는, 그렇다고 1, 2년 안에 다 설치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지금 환경 저감 시스템 보조금도 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주가에도 부양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누리플랜은 이런 회사입니다. 여기 저기 고속도로 달리면 이 방음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량 시설, 그리고 야간에 이 조명, LED 조명, 이번에 LED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죠. 그래서 여기 뭐 교량이라든지 밤에 LED 경관을 이제 설치를 하는, 그리고 터널에 보면 이게 그 과속이나 이런 걸 주의하는, 졸음 방지하는 스피커 같은 방송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대형 온수관 터졌을 때 이게 수증기 나오는 이런 부분을 포집하는, 이것도 백연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 이런 기술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개발한 아피즈 파이프라고, 이게 이제 파이프 보통 이제 배관이나 이런 쪽에 보면 파이프를 쓰는데 이게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아피즈 파이프는 이런 막힘 없이, 그리고 내진 설계용 배수 시스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경관이나 방음벽 쪽에서 나오고 매출이, 그래서 이게 DMZ 평화공원 테마로도 엮이고 그 다음에 도시 재개발 이런 쪽에도 엮이고 했었죠. 원래 누리플랜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상장 이후에 여기 지지해주는 이 차트가 자세히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근데 이게 상장 이후에 보면은 6,750원 정도를 지지를 해줘요. 상장 이후에 강하게 지지를 하고, 그리고 거래 정지를 한번 먹었습니다. 경영권 분쟁도 있고 소송도 있고 해서. 거기다가 떨어져서 재개되고 나서 이 지지선이 이제 저항선이 되죠. 이쪽에서. 그리고 다시 자리를 잡고 지금 테마를 타서 좀 오르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상한가도 갔었죠. 근데 이 화살표 표시해 놨는데 이때 그 백연 저감 장치를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2011년 정도에. 그리고 이제 18년 정도에 마무리를 했죠. 15년 정도부터 2년 정도, 2, 3년 정도를 그 미세먼지 관련된 R&D를 추가를 했다 그럽니다. 백연 기술은 완료를 했는데 한 7년 정도 R&D를 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그 전환사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환사채 전환이 일어나고 있죠. 그 테마를 지금 탔다는 거죠. 이게 R&D 끝나고 언론 플레이도 좀 하는 것 같고, 시총 뭐 1조를 만들겠다 이렇게. 근데 시총이 지금 415억이고 유통이 27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이제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이 차트가 조금 의심이 가는, 뭐랄까 작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봉으로 보는데 제가 음봉과 양봉을 색깔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 자제하자 뭐 이런 뜻도 있고, 이렇게 보면 주봉인데 이게 이제 자리를 거의 잡았죠. 기준선 우상향하고, 그리고 후행 스팬도 주가를 지지를 하고 이제 날아가고 있고, 그래서 거래량도 굉장히 증가하고, 중요한 거는 이때 지금 테마를 탔다는 거죠. 이 테마를. 당장 실적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테마를 탔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일봉인데, 이게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 225일선을 자리를 안착을 하고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최초에 이제 뚫고 나왔을 때는 다시 이탈을 했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터치하고 바로 상한가를 가버렸죠. 그리고 지난번에 20% 정도 갔다가 이제 밀리고 한 10% 정도 마감을 했는데, 이게 후행 스팬이라든지 거래량,
기타 여러가지 지표들을 볼 때 지금 막 날아가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미세먼지 관련 주식이 하츠, 왼쪽이 이제 하츠라는 종목이고 중간에 위닉스, 그 다음에 여기 크리넨사이언스인데 굉장하게 날아갔죠. 하츠는 지난 금요일날 상한가를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일선을 안 깨고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크리넨사이언스, 위닉스. 이게 이제 정부에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겠다,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미세먼지 날리는 날은 애기들 뭐 바깥에 안 내보내겠죠. 집안에만 있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집안에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그래서 공기청정기나 하츠는 그 빌트인 관련된 종목인데 거기 미세먼지를 잡는 요리할 때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를 말아 올리는데, 제 생각은 누리플랜도 테마를 분명히 탈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 매출 1조, 영업이익 1000억, 가치 1조를 목표로 한다고 그럽니다. 작년 실적은 매출 470억, 한 120억 증가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3억이고,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5억 7천, 얼마 안되죠.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는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억 정도 시비를 발행했는데 16억 정도 미전환 사채가 있습니다. 이게 5,323원인데 30만 좀 남아있고, 여기 시비를 보면 이제 50억 처음에 발행을 했어요. 하고 5,323원, 93만 주. 그리고 이게 19년 2월 23일부터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테마를 타면서 주가도 자리 잡고 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5,323원. 다 전환되면 16.99%라고 하는데 만만치 않은 지분이죠. 최대 주주는 이상우 회장, 그 다음에 친인척 관련해서 44.65% 갖고 있고, 그리고 50만주 발행할 때 이제 A1 자산운용, 그 다음에 IBK 수성자산, KTB 이런 식으로 골고루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시총은 좀 작은데 조금 의심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 가운데 여기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여기 말했던 아까 요 지지선 상장 이후에 요 상한가 갔다가 바로 점상으로 가서 내려버리죠. 점상으로 날렸다가 바로 내려버리고, 이런 게 많습니다. 윗꼬리도 많고, 이걸 보면 항상 눌러서 매집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래량도 중간중간 이렇게 터지고, 그리고 요 과정들 여기 보면 상한가를 갔다가 다시 점상 갔다가 다시 원위치해서 다시 날렸는데 거래량 터지고, 그리고 이거 계속 빼버렸어요. 빼버렸다가 지금 이 저점을 잡고 다시 자리를 만들고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차트를 볼 때는 이게 분명 매집 차트다, 이렇게 세력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차트가, 이런 차트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점상으로 갔다가 바로 꽂아버리고, 그래서 지금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 누리플랜, 다른 종목도 있긴 한데 너무 미세먼지를 많이 가서 누리플랜이 좀 관심있게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